자, 국어 사용 능력이라고 선생님이 타이틀을 붙였어요. 결국 이는 거의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유형과 같은데, 다만 수능보다 훨씬 짧은 지문, 그리고 수능보다 훨씬 즉 내용도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등 보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인문과 사회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수능에서는 이런 단답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능에서와 출제 경향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출제의 방침은 똑같아. 읽기 능력을 체크하고 쓰기 능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장면 파악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지. 그러지만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고 또 독해야 되는 내용도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수능이 훨씬 우리보다 내용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리가 주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다고 지적 능력이 저절로 키워진다 이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약하다고 해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시험의 유형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요령을 키우는 방법이고, 잊지 말 것은 읽은 것이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우리 시험에 적합한 요령만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해에 있어서 정확히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추론의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그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지구가 거꾸로 돌지 지구가 거꾸로 돌 리는 없으니 그 독재자가 그럴 리가 없어. 자, 추론 방법이 뭐냐 하면 딱 공식은 하나야. 뭐가 주장이고 근거인지를 구별한 다음 그 둘을 비교하면 돼. 자, 여기서 주장은 뭐야? 그 주장은 뭐야? 여기서 주장이 뭐예요? 그 독재자는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장은 그 독재자는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지구가 거꾸로 돌 거고 지구가 거꾸로 돌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이 결론과 그리고 만약에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한다면 지구가 거꾸로 돌 거다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세웠으니까 이는 연역법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독재자가 사람을 사랑할 리 없다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죠. 지구가 거꾸로 돌 거다라는. 지구가 즉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하면 지구가 거꾸로 돌 거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그런 다음 그 독재자가 인간을 사랑할 리 없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는 연역적 전개죠. 자, 그런데 2번을 보면 우리 한국은 앞으로 발전한다. 대체로 역경 속에서 발전해왔던 나라치고 갑자기 발전을 멈춘 나라는 없으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 주장은 뭐예요? 첫 문장이죠. 우리 한국은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야? 역경 속에 발전해왔던 나라들은 모두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들을 들어서 역경 속에서 발전해온 나라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브라질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귀납이라고 알아맞히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 구체적 나라는 들지 않고 역경 속에 발전한 나라들 치곤 하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연역이라고 보이기 쉽지만 이는 그 나라들을 봤더니 그 나라들의 사례를 봤더니 즉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발전이 멈추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발전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귀납적 전개죠. 이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연역과 귀납이 구별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또 변증법이 나와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묻지는 않으니까 자, 3번을 가면 영희는 이 반지를 싫어할 거야. 영희는 반짝이지 않는 건 무엇이든 싫어하는데 이건 반짝이니까. 자, 주장이 뭐예요?
영희가 이 반지를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반짝이지 않는 건 영희가 뭐든 반짝이지 않는 건 싫어하고 마침 이 반지가 뭐야? 반짝이지 않으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법? 무슨 법? 주장과 근거를 비교해봐. 주장에서는 영희가 이 반지를 싫어할 거라고 했고 근거는 영희는 반짝이지 않는 거라면 뭐든 싫어한다고 했어. 무슨 법? 연역법이죠. 근거의 더 넓은 범위를 얘기했잖아. 근거가 더 넓으면 연역, 근거가 보다 구체적인 걸 들어주면 귀납. 이해됐어요? 3번에 여기에 틀림없이 물이 있다. 여기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물 없이는 식물이 자랄 리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주장은 뭐예요? 이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식물이 있고 근데 마침 이곳에 식물이 있으니까 이곳에 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거가 더 넓은 범위죠? 근거는 모든 지역에 물이 있으면 식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법? 연역법이죠. 자, 방금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건 결국 여러분들이 주장과 근거를 못 찾아요. 그리고 근거와 주장을 비교를 못 해요. 그래서 연역 귀납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연역 귀납 자체는 쉬워요. 알겠어요? 따라서 근거와 주장을 비교해서 근거에 주장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를 다루면 연역, 보다 구체적인 걸 들어주면 뭐야? 귀납. 2번 볼까요? 이번엔 문단의 관계를 물었어요. 우리 연역 귀납이나 오류는 뒤에 문제가 더 나옵니다. 자, 2번은 문단의 관계를 물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선택지로 가세요. 그리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런 다음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먼저 보는 건 의미 없어요. 자, 1번. 니은은 디귿의 근거가 아니라 동일관계다라고 했어요. 즉 니은의 문장과 디귿의 문장은 같은 의미의 문장이란 얘기예요. 자, 니은을 봤더니 언어의 이와 같은 창조적인 흐름은 우리가 외적인 혹은 내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고 언어는 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각도를 결정한다.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자, 같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즉이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니은과 디귿이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뭘 넣어보라고? 즉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언어의 이와 같은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외적인 혹은 내적인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 즉 언어는 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각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매끄럽죠? 그러면 동일관계. 자, 만약에 니은과 디귿이 나열했다. 그러면 뭘 넣어서 읽어봐요? 그리고. 또 니은과 디귿이 니은이 디귿의 근거다. 그러면 뭘 넣어서 읽어봐요? 따라서를 넣어서 읽어보면 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디귿이 니은의 근거다. 그럼 뭐야?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돼요. 만약에 두 문장이 서로 반대다. 그럼 뭐야?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돼요. 니은과 디귿에서 화제가 바뀐다. 그럼 뭘 넣어봐? 그런데를 넣어서 읽어보면 돼요. 이거 공식이야, 공식. 다시 한번. A, B 두 문장이 동일 관계면 뭘 넣으라고? 즉. A와 B가 나열하고 있으면 뭘 넣으라고? 그리고. A와 B가 역접이면 뭘 넣으라고? 그러나. A가 B의 근거다 하면 뭘 넣으라고? 따라서. A가 B의 결론이다 또는 B가 A의 근거다 이런 뭘 넣으라고? 왜냐하면. A에서 B로 화제가 바뀌면 뭘 넣으라고? 그런데. 이것만 잘 외워둬. 자, 또 A와 B가 있는데 B가 A의 부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부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넣으면 돼?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해됐어요? 자, B가 A에 첨가한다. 그럼 뭐야? 게다가 A 게다가 B 하고 읽어보면 돼. 접속어가 많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접속어라는 표현은 독해 용어야. 문법의 문장 성분에 접속어는 없죠. 우리가 지금 독해에서 말하는 접속어는 문장 성분은 뭐야? 부사어야. 부사어. 접속 부사고 부사어야. 자, 니은은 기억의 부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죠? 그런데 니은에서 이와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기억의 부연이 아니라 뭐야? 니은은 기억의 결론이죠. 즉 니은은 기억의 결론이죠. 리을과 미음이 기억에 구체하다 그러면 리을과 미음 앞에 뭘 넣어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들렸고, 기억이 니은의 근거면, 기억이 니은의 근거면 따라서 니은으로 읽어보는 거고, 디귿과 리을 미음이 니은의 예증이면 역시 예를 들어 라고 읽어보면 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미음의 근거면 미음이 주제문이란 얘기고, 미음 앞에 뭘 넣어봐? 따라서. 이해됐어요? 그런데 조심할 건 미음 앞에 그러므로가 나왔어. 그러므로 이런 언어는 특이한 빛을 현실에 던져 그 현실을 특이하게 밝힌다. 이때 가리키는 그러므로는 이 글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바로 앞문장에 따른 결론이므로, 앞문장에 따른 결론이므로 이 문장 전체의 결론이라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문장 전체의 결론인지 아니면 바로 앞문장에 따른 결과인지 이건 구별을 해야죠. 대신 그런 걸 넣어서 의미를 읽어보라고 그랬지 그런 게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관계다 이게 아니야. 읽어보고 생각이 잘 안 되거든. 그런 말을 넣어봐서 매끄러운지 보자 이 말이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그럼 질문.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딱 이 글의 주제문을 딱 뽑으면 디귿이죠. 그렇죠? 언어는 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이해하는 각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 3번 문제. 자, 접속어를 넣는 문제는 문단의 요건 중 접속어를 넣는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바로 일관성을 물어보는 거죠. 문단의 요건 중 일관성이란 이렇게 지시어나 접속어가 바르게 사용된 것, 지시어나 접속어가 바르게 사용된 것, 이것이 일관성을 묻는 질문이죠. 자, 완결성을 물으면 반드시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뒷받침 문장은 함께 수반하죠. 그래서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을 충분히 말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중심 문장에서 괴테는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은 뒷받침 문장에 뭐야? 5가지가 나와요. 한 3가지 떠오르다가 안 나오면 끝내는 게 아니라 뭐 2가지는 찾아보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괴테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다 그러면 5가지가 나와요. 그게 완결성이에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통일성. 이건 무슨 말이야?
반드시 한 문단 안에는 그 주제와 관계된 것만 들어가야 돼. 즉 1단락에는 1소주제가 들어있다. 전체 글의 주제가 주제라면 단락의 주제를 소주제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주제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관되고 아무리 완결되어도 주제에서 벗어난 게 들어가 있으면 뭐를 어긋나는 거예요? 통일성에 어긋나는 거다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바로 이 일관성을 묻는 거야. 접소가 바른가라는 거지. 본문을 봐. 먼저 제시된 선택지를 보면 또한은 첨가의 역할을 하죠. 앞에 문장에 첨가할 때 또한. 2번 그런데는 화제의 전환. 화제의 전환을 이루는 때. 왜냐하면은 앞에 문장에 대한 이유, 근거를 둘 때. 만약에 왜냐하면이 답이라면 서술어에 반드시 때문이다가 나오죠. 왜냐하면이 답이라면 반드시 서술어에 때문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열하죠. 앞에 내용에 대해 나열하거나 첨가할 때도 그리고라는 말을 쓰죠. 자, 본문을 봤더니 결국 기억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봐야죠. 앞에 문장 봤더니 통일의 기능은 분리의 기능이기도 하다. 서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만큼 더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지금 표준어의 기능을 설명하는 글이고 표준어의 기능 중 통일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 표준어에서 통일의 기능이란 서로 다른 사람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일체감을 주는 것이 바로 표준어의 통일의 기능이야. 기억에서 이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고 앞에 소통이 잘 되고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봤다는 거야. 살짝 화제를 뭐 한 거야? 전환한 거지. 지금 말하고 있던 걸 살짝 바꾸어 표현한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전환의 접속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뒤를 보면 이 말을 바꿔보면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과는 의사소통도 불편하고 정다운 느낌도 그만큼 덜 가지게 된다는 말이 된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는 더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이게 바꿔 말하면 즉 정다운 느낌을 덜 가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라는 말은 안 어울리죠? 그러나 하는 건 너무 과격하고 여기서는 다른 측면을 살펴봤으니까 화제를 살짝 전환해서 통일의 기능의 다른 면을 살펴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질문.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첫 문장이거든. 결국 통일의 기능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마주치는 독해는 수능과 달리 항상 글의 중심 내용은 앞에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만약에 중심 내용이 바뀐다면 문장 중간에 반드시 뭐가 나와? 그러나가 등장하게 돼. 그러니까 그러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앞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끝까지 간다는 거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이번에는 오류야. 여러분들 오류가 약한 친구들은 할 수 없지. 기본서에서 오류 항목을 읽어봐야지. 자, 문제는 오류라는 건 어떤 주장과 그리고 근거를 들어 추론하는데 이 추론의 방법은 형식 논리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추론했는가, 연역인가, 귀납인가, 변증법인가 이것만 따진다면 오류는 내용을 보는 거야.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질문. 일단 이 오류에서도 우리가 오류를 찾으려면 무엇이 주장이고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걸 구별해야 돼. 그런다면 오류는 주장에 있는 거야? 근거에 있는 거야?
어떤 논리가 오류다라는 건 주장에 있는 거야, 근거에 있는 거야? 근거에 있는 거야. 이상의 누군가의 어떤 주장도 주장 자체는 오류 없어. 이해돼?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점령해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오류가 아니야. 근거가 뭐냐 했을 때 그 근거가 설득을 못 가지니까 뭐야? 오류지. 이해돼요? 박근혜를 탄핵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류 아니야. 그 근거가 뭐야? 타당하지 못하니까 오류인 거지.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박근혜가 밝혀진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주장은 오류가 되는 거지. 남학생에게 군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야. 그 근거가 충분히 설득력을 못 가질 때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주장하는 거에 화가 나지는 않을 거야. 대신 뭐야? 엉터리 같은 근거를 들어줬을 때 화가 나는 거야.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통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이러면 화가 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항상 그 근거가 설득력을 못 가질 때 그걸 오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설득력을 못 가진 그 근거를 우리가 무슨 오류라고 만들어 지칭하는데 이게 다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칭이 쉽습니다. 왜냐면 다행히도 이 오류는 일본을 거쳐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직역했어요. 만약에 일본을 거쳐왔으면 어려운 한자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서양말을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류는 명칭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류의 명칭을 묻는 문제는 가급적 국어선생님들이 피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죠. 같은 오류가 일어나는 사례를 찾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류의 명칭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오류가 뭔지 좀 더 개념화할 수 있고, 그래야 똑부러지게 그 둘을 구별하게 되거든요. 자, 해봅시다. 야, 영수야, 여태 자니? 게으른 녀석. 아니, 나보다 게으르다고?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정평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너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억울한 말이 어딨어. 그렇다면 난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 영수가 말하는 오류를 묻는 거야. 이때 영수의 주장은 뭐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란 얘기야. 주장은. 그죠?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란 얘기야. 근거는 우리나라 회사 사람은 다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내가 그 회사 직원이니까 나는 부지런하다는 거야. 엉터리죠? 이럴 때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어떤 대상에 소속된 그 소속된 집단이 참이니까 그 소속된 구성원도 참일 거다. 이걸 우리가 결합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분할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게 분할에 오느냐 결합에 오느냐라는 건 개인의 주장을 근거의 집단에 두면 이건 분할의 오류. 반면에 집단의 주장을 개인에 두면 이건 결합의 오류. 여기서는 따라서 무슨 오류야? 분할의 오류지.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부지런하니까 그 일부인 나도 부지런하다라고 했으므로 분할의 오류지. 왜냐면 집단의 속성이 분할해도 그대로 간다고 본 거지. 또 거꾸로 우리 회사의 A씨도 부지런하고 B씨도 부지런하고 C씨도 부지런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회사가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면 결합의 오류고. 이해됐어요? 이번에 쇼트트랙 남자 결승에서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던 A와 또
메달을 따야, 금메달을 따야 군 면제를 받는 이런 승부욕이 강한 애가 2명 나가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7명 중에 2이나 되니까 우승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건 무슨 오류? 두 사람 다 의욕이 충만한 우리나라 선수고, 그러니까 그 결승전에 우리 선수가 2명이나 더 들어갔으니까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 무슨 오류야? 이게 결합의 오류. 한 명 한 명이 승부욕이 강하니까 이 둘이 합쳐지니까 우리나라가 우승할 건 빼놓은 당상이다. 결합의 오류지. 이해돼요? 또 북한 팀은 단체 결속력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실력이 우수하니까 북한의 선수 중 몇 명을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하면 결속력이 강하고 실력이 상승할 거다. 이게 무슨 오류? 분할의 오류. 그래서 우리 가끔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에서 용병 선수들 데려왔는데 그 명성에 비해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지. 그러면 결국 분할의 오류를 범한 거야. 이해돼요? NBA에서 뛰었으니까 얘는 훌륭한 농구 선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명백한 분할의 오류지. 그래서 가끔은 뭐야? 그 나라에서 형편없는 선수인데 싸니까 데려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야? 에이스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지. 있습니까? 자, 1번. 저 사람은 부자 나라 사람이니까 돈이 많을 거야. 주장이 뭐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거래. 근거가 뭐예요?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게 무슨 오류? 분할의 오류. 정답은 1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원수가 아니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교회 오빠가 사귀던 중에 영희한테, 영희야, 난 너와 사랑할 수가 없구나. 아니 오빠 왜?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니까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또라이 새끼하고 욕해야 되는데 근거가 어떤 점이 부족하냐. 영희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는 오류가 아니야. 오류가 아니야. 근데 근거를 뭘 들어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원수가 아니니까. 무슨 오류? 이걸 강조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목사님이 또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사랑의 방점이 찍힌 거지 원수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닌 거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지 원수만 사랑하라고 오해한 거지. 이걸 강조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가족은 누가 사랑하나요? 이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결국 강조의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보들 많아요. 됐어요? 자, 3번.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증오하고 있음이 분명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증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이해돼? 우리 친구가 스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 날 증오하냐? 알겠어요? 무슨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사랑의 반대는 증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게 남녀 사이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남녀가 아니라 연인이었던 남녀. 이해돼요? 연인이었던 남녀는 거의 사랑이 끝나서 헤어지면 무심해지는 건 아니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인이 아니었던 관계는 상관없지.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관계일 수 있는데, 둘이 연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끝나. 그러면 서운함과 증오만 남을 수 있죠. 아니면 뭐야? 뭐 어느 한쪽이 그리움이 남을 수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논리가 안 먹히는 게 연애 감정이에요. 연애 감정은 주장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아니 오빠는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쁜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야, 영희야, 너는 왜 나를 사랑하는데? 근거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빠는 키가 몇 미터고, 그리고 대학을 어딜 나왔고, 지금 봉급이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며. 그래서 이래 해서. 그래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못하죠. 친절해서, 해서, 이걸 다 들어요? 말 못하는 거야. 그걸 다 들어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4번.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돼. 그러니 넌 경기장에 오지 마라. 네가 경기를 직접 관람하면 우리 팀이 꼭 지잖아. 우리 그럴 때 있지. 아, 내가 보면 꼭 우리 팀이 지는 거야. 그럼 뭐야? 아이, 그냥 안 봐야지. 그죠? 무슨 오류? 이런 거 우리가 징크스라고 해요. 징크스. 이 징크스의 오류를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는 건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지.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아침에 나오다가 미끄러졌어. 그랬더니 시험 보고 떨어졌어. 아, 미끄러지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구나. 이해돼요?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시험 보러 가는데 친구가 바나나를 한 박스 줘. 알겠어요? 그때 시험에 떨어졌어. 아, 저 새끼가 나 미끄러지라고 바나나를 줬구나. 이해돼요? 야, 추운데 우리 딸 시험 보러 가는데 든든하라고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나 떨어지라고 지금 비는 거야 하고 저는 미역국을 엎어버리고. 이거 무슨 오류? 잘못된 인과관계. 인간은 항상 자신이 부족할 때 남에게 화를 내요. 사실은 내가 시험에 자신감이 있으면 엄마가 미역국을 줘서 느낌이 좀 그러더라도 엄마 든든히 먹고 잘 보고 올게. 그죠? 그래도 엄마 저 미역국은 미끄러진다는데 이런 걸 줘.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믿네. 이러고 농담으로 넘길 거야. 근데 시험 공부도 안 한 새끼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시험 보러 안 간다 그러고 내가 떨어진 건 엄마 때문이라 그러고 미역국에 머리 박고 죽을까 이러고 덤비고 별 미친놈들이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자신감이 없을 때. 자, 4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5번. 이번엔 설명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인간을 조명하는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종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류를 들어 말하는 걸 우리는 분류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다시 구분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상이어를 하이어로 나누면 구분이고 하이어를 상이어로 묶으면 분류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일단 우리가 분류라고 말하고 답을 찾지만 분류가 두 개가 나왔을 때에는 더 구별을 해야죠. 그러면 인간을 조망하는 관점 상이어가 먼저 나오고 그 종류로서 사회학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하고 두 가지를 들었으니까 뭐 한 거야? 구분한 거죠. 이해돼요? 1번. 생명파의 두 시인으로 유채환과 서정주가 있다. 예시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초기에는 이러이러하고 일치한다. 공통점을 말했으니까. 유채환과 서정주의 공통점을 말했으니까 뭐야? 비교죠. 따라서 예시와 비교가 함께 쓰였죠. 이해됐습니까? 생명파의 두 시인을 예를 들었잖아. 그리고 공통점을 말했으니까 예시와 비교가 함께 쓰였죠. 2번. 나찰은 악한 귀신의 하나인데 못살게 군다고 한다. 바로 나찰이라는 이 귀신을 설명한 거죠. 그러므로 이를 단어의 뜻을 설명한 걸 뭐라고 그래? 정의. 보세요. 또한 푸른 눈, 검은 몸, 붉은 머리털을 하고 뭐 한 거야? 묘사한 거죠. 묘사한 거죠. 3번. 개는 도둑을 지키기 위한 방법용, 수렴용, 군용 여러 종류의 개가 있다. 개라는 짐승을
종류별로 나열했죠? 뭐 한 거야? 분류, 즉 구분했죠. 이해돼요? 만약에 4번에 역시 분류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분류, 구분, 구별하지 않고 분류하고 답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4번을 봤더니 우리말 만주어, 퉁쿠스어, 몽고, 터키어는 알타리어족에 속하며 그 종류를 나열하는데 하이어를 먼저 말하고 상이어로 묶었어요.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죠. 그러면 분류와 구분을 구별해야죠. 그러면 위에 예시문은 분류예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상이어를 먼저 말하고 하이어를 나열했으니까 구분이지. 그러므로 답도 3번이에요? 4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구분과 분류는 이렇게 예시문으로 묻기보다는 아예 서울시에서 노골적으로 짧은 2개의 예문을 주고 구분, 분류하고 용어를 묻는 건 나왔지만 이렇게 예시문으로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선생님이 좀 심화된 문제로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3번을 답으로 해도 여기서는 가능했지만 3번, 4번이 선택지가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분류, 구분은 조금 처음부터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지를 보고 비슷한 분류가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분류, 구분을 구별해야 되고 오로지 구분의 방법은 문장의 순서일 뿐이야. 내용은 차이가 없고 순서상 상이어가 먼저냐 하이어가 먼저냐.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분류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알고 보면 뭐야? 구분이야. 알겠어요? 사실은 분류라고 쓰는 경우는 드물지. 4번처럼 글을 쓰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 이해돼요? 대부분은 우리말의 계통을 따지면 그죠? 알타이어에 속한다 하고서 알타이어에는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리고 또 하나 4번 글은 예시문에 해당이 되기도 해. 즉 알타이어에 속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걸 나열했으니까 예시어에 속하기도 해. 됐어요? 6번 문제를 봅니다. 역시 오류를 물었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백록담에서 이 액체는 100도까지 가열하기 전에 끓었다. 그러므로 이 액체는 물이 아니다. 자, 주장이 뭐야? 이 액체는 물이 아니라는 거야. 근거가 뭐예요? 물이라면 늘 100도에서 끓여야 하는데 백록담의 이 물은 100도가 아닌데 끓었으니까 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오류?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건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순수한 실험실에서의 얘기야. 이해돼? 그냥 온도계 뜩 넣어보고 100도다 이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물이 끓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가상의 조건 속에서 100도면 물이 끓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의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록담의 물이 100도가 아니다로 끓는다는 얘기는 백록담의 그 안에 있는 물에 이상한 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물의 주변 환경이 100도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백록담의 물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 끓는다는 걸 무리하게 적용한 거야.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을 무리하게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면 이걸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야. 또는 무리한 원칙의 강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그러므로 의사 선생이 말기암 환자에게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구라친 건 이건 나쁜 새끼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무리하게 원칙을 적용한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노력하면 오래 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당신은 통계적으로 볼 때 30일밖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병원비부터 내시고
그리고 퇴원하셔서 다른 병원 가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남자애들 목욕탕에서 가끔 욕탕에 들어오라면 안 들어오죠. 뜨겁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뜨거워 안 뜨거워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안 뜨거워 시원해. 그 애새끼가 들어와 보면 뭐야? 될 것 같지. 그럼 울고 불고 아버지 나쁘다 그러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애한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죠. 무슨 오류? 역시 원칙 혼동의 오류. 이게 돼요? 자, 1번. 영수는 찬송가를 잘 불러. 그러니까 그는 독실한 신자야. 무슨 오류? 독실한 신자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뭐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새벽 기도를 가는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책을 몇 회독 했는지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애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들어서 독실한 신자다라고 하는 거. 즉 이건 원칙 혼동의 오류하고 반대로 어떤 특수한 경우를 보고 너무 일반화한 거지. 이걸 무슨 오류라고 그래? 성급한 일반화예요. 우리 동료 영희 씨는 내가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반가워요 철수 씨하고 커피를 타준다. 늘 웃으면서 그렇게 타주는 걸 보니 영희 씨는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해돼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영희 씨가 철수를 좋아해서 매일 아침 커피를 타줄 수도 있어. 그러나 영희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라 철수한테도 타주고 과장한테도 타주고 그냥 먼저 왔으니까 타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설령 영희가 매일 커피를 타주더라도 미워해서 타줄 수도 있지. 왜? 커피를 타주면서. 알겠습니까? 이 새끼 죽어라 하고 매일 조금씩 뭔가 나쁜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가래를 뱉어서, 그죠? 라떼라고 하고 죽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보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음료를 주거나 하는 거에 의심이 적은데요. 서양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음료를 따가지고 죽으면 안 마시면 됩니다. 물을 건네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개봉이 안 돼 있는 걸 준다. 그때만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마시다가도 마셔봐 이러는데 저쪽은 일절. 그래서 이런 잔을 건네는 것도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등산 같은 거 가다가 막 헉헉대고 있으니까 물 좀 마셔봐요. 그런데 그 음료수가 개봉이 돼 있는 거라면 우리가 속으로 뜨끔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해 스님도 안 먹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바카스라도 좀 마셔요. 근데 바카스가 열려 있어. 그건 사실 신뢰죠. 됐습니까? 또 어떤 새끼는 그래요. 음료수를 주면서 열려 있어서 뜨끔하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거 마시려고 땄는데 입도 안 된 거야. 너나 처먹어라 임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조심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6번에 따라서 1번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2번, 어떤 친구가 나에게 엽총을 맡겼어. 며칠 후 그는 살기를 띠고 와서 돌려달라고 고함을 질러서 나는 돌려줬어. 자, 주장이 뭐야? 물건을 맡겨놓은 사람은 친구가 자기 엽총을 맡겨놓고 돌려달라니까 돌려줬다는 거야. 근거가 뭐야? 누군가 물건을 맡겼다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살기를 띠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 당장이라도 총을 돌려주면 누굴 쏴 죽일 것 같은 그걸 알았는데도 그래 네 물건이니까 너 가져가라. 이것이 바로 원칙 혼동의 오류죠. 이럴 때는 친구 물건이라 하더라도 뭐야? 야 진정하고
왜 총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너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야 임마 내 총인데 내놔 임마. 나 지금 저 새끼 쏴 죽이고 나도 끝낼 거야. 그래? 그럼 네 총이니까 가져가라. 마음껏 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뭐가 있어? 싸우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결국 뭐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쏴라. 그래서 이런 건 법률적으로도 몇 번의 신문을 내서 저 사람이 뭔가 맡겨놓은 걸 가져갔을 때 불의한 짓을 할 걸 알고 주면 이것도 범죄입니다. 방조죄라고 그러죠. 무십니까? 살인 방조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외쳤어. 나 저 새끼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근데 안 말렸어. 설마 그럴랴 하고 안 말리는 거하고 알면서도 어디 한번 죽이나 보자 하고 안 말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방조죄라고 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더라도 정답은 2번이죠. 3번. 너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구나. 담배는 근데 폐암의 원인이래. 아, 너 폐암 걸리고 싶구나. 자, 무슨 오류? 무슨 오류? 아니 어떤 미친놈이 폐암 걸리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겠어. 의도하지 않은 걸 의도했다고 보는 거야. 이런 걸 의도 확대 오류라고 하죠. 이런 걸 의도 확대 오류. 요새 그 담배 금연 광고 보면은 전형적인 의도 확대 오류. 있습니까? 똑같아요. 막 열심히 뛰면서 담배 피던 놈이 나중에 숨도 못 쉬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러고 싶습니까? 이러고 나와요. 그러고 싶지 않다 개자식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걸 의도했다고 보는 거지. 아니 미친 새끼들이 담배값을 뭐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다 뜯어가고 그리고 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야? 계속 다양한 디자인과 알겠어요? 다양한 맛의 담배를 소개하고 미친 새끼들이에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이를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하죠. 4번. 그 여자는 눈, 코, 입이 다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그녀는 미인이야. 무슨 오류? 부분이 참이니까 그 결합도 참일 거라는 거야. 무슨 오류? 결합의 오류. 그녀는 미인이야. 그러니까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이도 잘생겼을 거야. 무슨 오류? 분할의 오류. 눈, 코, 입이 아무리 잘생겨서도 부조화스러울 수가 있죠. 이해돼요? 눈이 커다래. 코가 어떡해. 그죠? 그리고 피부도 좋아. 그런데 왠지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참이 전체의 참을 보장하지는 못해. 됐어요? 따라서 이를 결합의 오류. 눈, 코, 입이 다 예쁘니까 그 결합된 것도 예쁠 거다. 결합의 오류. 그 사람이 원래 잘생겼으니까 눈, 코, 입도 다 잘생겼을 것이다. 분할의 오류.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